멋장, 도련님, 나쯤의 소새끼. 산, 삼, 이어이어学校へ出た。初めて教場へ入って高いところへ乗ったときはなんだか変だった。講釈をしながら俺でも先生が務まるのかと思った。드디어 학교에 나왔다. 처음 교실에 들어가 높은 곳에 올랐을 때는 뭔지 어색했다. 설명하면서 나도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생徒はやかましい。時々ずぬけた大きな声で先生と言う。先生には答えた。今まで物理学校で毎日先生先生と呼びつけていたが、先生と呼ぶのと呼ばれるのとは雲泥の差だ。학생은 성가시다. 가끔 엉뚱한 큰 소리로 선생님이라고 한다. 선생님에는 적응이 안 된다. 지금까지 물리학교에서 매일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었는데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과 불리는 것은 천양지차다. なんだか足の裏がムズムズする。俺は卑怯な人間ではない。臆病な男でもないが、惜しいことに胆力が欠けている。先生と大きな声をされると、腹の減った時に丸の内で넌を聞いたような気がする。어쩐지 발바닥이 근질근질하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겁 많은 남자도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담력이 부족하다. 선생님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면 배고플 때 마르노우지에서 정오를 알리는 호흡호를 들은 것 같다. 最初の1時間はなんだかいい加減にやってしまった。しかし別段困った質問もかけられずに済んだ。控え所へ帰ってきたら山嵐がどうだいと聞いた。と単簡に返事をしたら山嵐は安心したらしかった。처음 한 시간은 왠지 적당히 해버렸다. 그러나 별다른 곤란한 질문도 받지 않고 끝났다. 대기소로 돌아왔더니 산바람이 어때? 하고 물었다. 응 하고 간단히 대답했더니 산바람은 안심한 것 같았다. 2時間目に白木を持って控え所を出た時にはなんだか敵地へ乗り込むような気がした。教場へ出ると今度の組は前より大きなやつばかりである。俺は江戸っ子で華奢に子作りにできているからどうも高いところへ上がっても押しがきかない。둘째 시간에 백묵을 들고 대기소를 나왔을 때는 왠지 적지로 뛰어드는 것 같았다. 교실로 들어가니 이번 반은 전보다 큰 놈뿐이다. 나는 애도태생으로 날씬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제압감이 영 없다. 喧嘩なら相撲取りとでもやってみせるが、こんな王女を40人も前へ並べて、ただ一枚の舌を叩いて恐縮させる手際はない。싸움이라면 씨름꾼하고라도 해보겠지만 이런 큰 녀석을 40명이나 앞에 늘어놓고 그저 혓바닥 하나를 놀려 위축시킬 솜씨는 없다. しかしこんな田舎者に弱みを見せると癖になると思ったから、なるべく大きな声をして少々巻き舌で講釈してやった。最初のうちは生徒も煙に巻かれてぼんやりしていたから、それ見ろとますます得意になってベランメイ帳を用いてたら、一番前の列の真ん中にいた一番強そうなやつがいきなり起立して先生と言う。그러나 이런 촌놈에게 약점을 보이면 버릇이 될 것 같아서 되도록 큰 소리로 약간 힘찬 어조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어벌쩡하니 멍하니 있었기에 그럴 줄 알았다며 점점 더 신이 나서 활기찬 어조로 계속했더니
맨 앞줄 한가운데에 있던 가장 세 보이는 녀석이 갑자기 일어나 선생님 하고 말한다. 소라 기타と思いながらなんだと聞いたらあまり早くてわからんけれ。もちっとゆるゆるやっておくれんかなもし。と言った。おくれんかなもしは生ぬるい言葉だ。옳지 왔다 하고 생각하며 뭐야 하고 물었더니 너무 빨라서 모르겠으니 좀 더 천천히 해주지 않을래요 나모시 라고 말했다. 해주지 않을래요 나모시는 미적지근한 말이다. 早すぎるならゆっくり言ってやるが、俺は江戸っ子だから君らの言葉は使えない。わからなければわかるまで待ってるがいい。と答えてやった。この調子で2時間目は思ったよりうまくいった。너무 빠르다면 천천히 말해주겠지만 나는 애도 토박이니까 너희들의 말은 쓸 수 없어.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기다리면 돼. 라고 대답해 주었다. 이 상태로 둘째 시간은 생각보다 잘했다. ただ帰りがけに生徒の一人がちょっとこの問題を解釈をしておくれんかなもしとできそうもない幾何の問題を持って迫ったには冷や汗を流した。仕方がないからなんだかわからない。この次教えてやる。と急いで引き上げたら生徒がわーっと生やした。다만 돌아가려는 참에 학생 한 명이 이 문제를 좀 해석해 주지 않을래요 나모시 하고 풀 수 없을 것 같은 기하 문제를 들고 독촉해서 식은땀을 흘렸다. 어쩔 수 없어서 뭔지 모르겠어. 이 다음에 가르쳐 줄게. 하고 서둘러 돌아왔더니 학생이 와 하고 소리쳤다. その中にできん、できんという声が聞こえる。べらぼうめ、先生だってできないのは当たり前だ。できないのをできないというのに不思議があるもんか。そんなものができるくらいなら40円でこんな田舎へ来るもんか。と控え所へ帰ってきた。그 중에 못 풀어, 못 풀어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바보야, 선생님도 못 푸는 건 당연해. 못 푸는 걸 못 풀겠다는데 뭐가 이상해? 그런 걸 풀 수 있을 정도면 40엔으로 이런 식으로 외우겠어? 하고 대기실로 돌아왔다. 今度はどうだとまた山嵐が聞いた。と言ったが、運だけでは気が済まなかったから、この学校の生徒はわからずやだな、と言ってやった。山嵐は妙な顔をしていた。이번에는 어땠어? 하고 또 산바람이 물었다. 하고 말했으나 응만으로는 개운치 않았기에 이 학교 학생은 벽창호네 하고 말해 주었다. 산바람은 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3時間目も4時間目も昼過ぎの1時間も大同小異であった。最初の日に出た級はいずれも少々ずつ失敗した。教師は旗で見るほど楽じゃないと思った。셋째시간도 넷째시간도 점심시간이 지난 1시간도 대동소이했다. 첫날 들어간 반은 모두 조금씩 실패했다. 교사는 옆에서 보는 것만큼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授業は一通り済んだがまだ帰れない。3時までぽつねんとして待ってなくてはならん。3時になると受け持ち級の生徒が自分の教室を掃除して知らせに来るから見分をするんだそうだ。それから出席簿1を調べてようやくお暇が出る。수업은 대충 끝났지만 아직 돌아갈 수 없다. 3시까지 멍하니 기다려야 한다. 3시가 되면 담당 반 학생이 자기 교실을 청소하고 알리러 오니까 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고서 출석부를 일단 살펴보고 겨우 퇴근을 한다. いくら月給で買われた体だって
空いた時間まで学校へ縛りつけて、机とにらめっくらをさせるなんて方があるものか。しかし、他の連中はみんなおとなしくご規則通りやってるから、新参の俺ばかり、ただをこねるのもよろしくないと思って我慢していた。아무리 월급에 팔린 몸이라도 빈 시간까지 학교에 묶어놓고 책상과 눈싸움을 시킨다는 법이 있겠는가. 그러나 다른 동료들은 모두 얌전히 규칙대로 하고 있으니 신참인 남한테 쓰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참고 있었다. 가을이가 괜히 "君、なんでもかんでも3時過ぎまで学校にいさせるのは愚かだぜ。と山嵐に訴えたら、山嵐は、そうさ、あははは、と笑ったが、後から真面目になって、君、あまり学校の不栄を言うといかんぜ。言うなら僕だけに話せ。ずいぶん妙な人もいるからな。と忠告がましいことを言った。四つ角で別れたから詳しいことは聞く暇がなかった。돌아오는 참에 무턱대고 3시 넘어서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건 어리석어 하고 산바람에게 호소했더니 산바람은 그렇지 아하하하 하고 웃었으나 이어 진지해져서 자네 너무 학교 불평을 하면 안 돼. 하려면 나한테만 얘기해. 꽤 묘한 사람도 있으니까 하고 마치 충고하는 듯한 말을 했다. 사거리에서 헤어졌으니 자세한 것은 들을 겨를이 없었다. それから家へ帰ってくると、宿の亭主がお茶を入れましょうと言ってやってくる。お茶を入れるというからごちそうをするのかと思うと、俺の茶を遠慮なく入れて自分が飲むのだ。この様子では留守中も勝手にお茶を入れましょうを一人で履行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그러고서 집에 돌아오자 숙소 주인이 차를 끓입시다라고 하며 찾아온다. 차를 끓인다고 해서 대접하는 줄 알았더니 내 차를 사양치 않고 끓여 자기가 마시는 것이다. 이런 모양새면 집에 없을 때도 멋대로 차를 끓입시다를 혼자서 이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亭主が言うには、手前は書が骨董が好きで、とうとうこんな商売を内々で始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あなたもお見受け申すところ、だいぶご風流でいらっしゃるらしい。ちと道楽にお始めなすってはいかがですと、とんでもない勧誘をやる。주인이 말하기를, 저는 소와 골동을 좋아해서 마침내 이런 장사를 살짝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보는 바로는 상당히 풍류가 있으신 것 같네요. 좀 도락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고 어처구니 없는 권유를 한다. 2年前、ある人の使いに帝国ホテルへ行った時は、錠前直しと間違えられたことがある。血統をかぶって鎌倉の大仏を見物した時は、車屋から親方と言われた。2년 전 어떤 사람의 심부름으로 제국 호텔에 갔을 때는 자물쇠 수리공으로 착각당한 적이 있다. 카스케트를 쓰고鎌倉의 대불상을 구경했을 때는 인력거꾼이 공사판 감독이라고 말했다. その他今日まで見損なわれたことは随分あるが、まだ俺をつらまえて、だいぶご風流でいらっしゃるといったものはない。大抵はなりや様子でもわかる。風流人なんていうものは絵を見ても頭巾をかぶるか短冊を持ってるものだ。この俺を風流人だなどと真面目に言うのはただのくせ者じゃない。그 밖에 오늘날까지 잘못 보아진 적은 꽤 있지만 아직 나를 붙잡고 상당히 풍류가 있으시다 하고 말한 이는 없다. 대개는 차림이나 모습으로도 알 수 있다. 풍류인이란 그림을 봐도 두건을 쓰거나 글 쓰는 종이를 들고 다니는 법이다. 이 날을 풍류인이라는 등 진지하게 말하는 건 보통 수상한 놈이 아니다. 俺はそんなのんきな隠居のやるようなことは嫌いだと言ったら、
亭主はへへへへと笑いながら、いえ、初めから好きなものはどなたもございませんが、一旦この道に入るとなかなか出られません。と一人で茶を注いで妙な手つきをして飲んでいる。나는 그런 무사태평한 노인이 하는 짓은 싫어. 라고 했더니 주인은 헤헤헤헤 웃으며 아니 처음부터 좋아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만 일단 이 길에 들어서면 좀처럼 나가지 못합니다. 하고 혼자서 차를 따라 묘한 손짓을 하며 마시고 있다. 実はゆうべ茶を買ってくれと頼んでおいたのだが、こんな苦い濃い茶は嫌だ。一杯飲むと胃に応えるような気がする。今度からもっと苦くないのを買ってくれと言ったら、かしこまりました。と、また一杯絞って飲んだ。人の茶だと思ってむやみに飲むやつだ。主人が引き下がってから明日の下読みをしてすぐ寝てしまった。실은 어젯밤에 차를 사달라고 부탁해 두었는데 이런 쓰고 진한 차는 싫다. 한 잔 마시면 위가 거북할 것 같다. 다음부터 더 쓰지 않은 것을 사주게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 잔 따라 마셨다. 남의 차라고 마구 마시는 놈이다. 주인이 물러가고 나서 내일의 예습을 하고 곧장 자버렸다. それから毎日毎日学校へ出ては規則通り働く。毎日毎日帰ってくると主人がお茶を入れましょうと出てくる。一週間ばかりしたら学校の様子も一通りは飲み込めたし、宿の夫婦の人物も大概は分かった。그러고서 매일매일 학교에 나가서는 규칙대로 일하고 매일매일 돌아오면 주인이 차를 끓입시다 라며 나온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학교 상황도 대충 알았고 숙소 부부의 인물도 대개는 알았다. 他の教師に聞いてみると、辞令を受けて1週間から1ヶ月ぐらいの間は、自分の評判がいいだろうか悪いだろうか、非常に気にかかるそうであるが、俺は一向そんな感じはなかった。다른 교사에게 물어보니 사령을 바꿔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자기 평판이 좋은지 나쁜지 몹시 마음에 걸린다는데 나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教場で折々しくじるとその時だけは嫌な心持ちだが30分ばかり経つときれいに消えてしまう。俺は何事によらず長く心配しようと思っても心配ができない男だ。교실에서 이따금 실수하면 그때만은 싫은 기분이지만 30분 정도 지나면 깨끗이 사라져버린다. 나는 무슨 일이든 오래 걱정을 하려고 해도 걱정을 할 수 없는 남자다. 教場のしくじりが生徒にどんな影響を与えて、その影響が校長や教頭にどんな反応を呈するか、まるで無頓着であった。俺は前に言う通り、あまり度胸の据わった男ではないのだが、思い切りはすこぶるいい人間である。교실에서의 실수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교장과 교감에게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지 통무관심했다. 나는 전에 말했듯이 그다지 배짱이 있는 남자는 아니지만 체념은 어지간히 좋은 사람이다. この学校が行けなければすぐどっかへ行く覚悟でいたから、タヌキも赤シャツもちっとも恐ろしくはなかった。まして教場の小僧どもなんかには愛嬌もお世辞も使う気になれなかった。이 학교가 안 되면 당장 어디론가 갈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 너구리도 빨간 셔츠도 전혀 무섭지는 않았다. 하물며 교실 악동들 같은 것에는 애교도 아첨도 부릴 생각이 들지 않았다. 学校はそれでいいのだが、下宿の方はそうはいかなかった。亭主が茶を飲みに来るだけなら我慢もするが、いろいろなものを持ってくる。はじめに持ってきたのは何でもいいんざいで、
塔ばかり並べておいて、みんなで3엔なら安いものだ。お買いなさい。と言う。학교는 그걸로 좋은데 하숙 쪽은 그렇지 않았다. 주인이 차를 마시러 올 뿐이라면 참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를 가져온다. 처음에 가지고 온 것은 어떤 도장 만드는 재료로 10개 정도 늘어놓고 다 해서 사면이면 싼 거다. 사세요. 라고 한다. 田舎周りのヘボエシじゃあるまいし、そんなものはいらない。と言ったら、今度は火山とかなんとかいう男の課長の掛け物を持ってきた。시골로 다니는 엉터리 화가도 아니고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가잔인가 뭔가 하는 남자의 화조 족자를 가지고 왔다. 自分で床の前かけて、いい出来じゃありませんか。と言うから、そうかなといい加減に挨拶をすると、火山には2人ある。一人はなんとか火山で、一人はなんとか火山ですが、この服はそのなんとか火山の方だ。とくだらない講釈をした後で、どうです？あなたなら15엔にしておきます。お買いなさい。또 사이소크をする. 자기가 장식칸에 걸고 좋은 작품이잖아요. 하길래 그런가? 하고 적당히 인사를 하자 가잔에는 2명이 있어. 한 명은 뭐라는 가잔이고 한 명은 뭐라는 가잔입니다만 이 족자는 그 뭐라는 가잔 쪽이요. 하고 시시한 설명을 한 다음에 어때요? 당신이라면 15엔으로 해두겠습니다. 사세요. 하고 재촉한다. 金がないと断ると、金なんかいつでもようございます。となかなか頑固だ。金があっても買わないんだと、その時は追っ払っちまった。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돈이야 언제라도 좋습니다. 라며 꽤 완고하다. 돈이 있어도 사지 않겠다고 그때는 쫓아버렸다. その次には鬼瓦ぐらいな大すずりを担ぎ込んだ。これは短慶です。短慶です。と2辺も3辺も短慶があるから、面白半分に、短慶とは何だいと聞いたら、すぐ講釈を始め出した。그 다음에는 도깨비 귀화만한 큰 벼루를 들여놓았다. 이건 단계예요. 단계예요. 하고 2번이고 3번이고 단계라길래 재미삼아 단계가 뭐야? 하고 물었더니 바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단계には上層、中層、下層とあって、今時のものはみんな上層ですが、これは確かに中層です。この癌をご覧なさい。癌が3つあるのは珍しい。発木の具合も至極よろしい。試してごらんなさい。と俺の前へ大きなすずりを突きつける。단계에는 상층, 중층, 하층이 있어서 요즘 것들은 다 상층인데 이건 분명히 중층이에요. 이 단계 눈을 보세요. 눈이 3개 있는 것은 드물어. 팔목 상태도 아주 좋아. 시험해 보세요. 라며 내 앞에 큰 벼루를 들이댄다. いくらだと聞くと、持ち主が品から持って帰ってきて、ぜひ売りたいと言いますから、お安くして30엔にしておきましょう。と言う。この男はバカにそういない。学校の方はどうかこうか無事に務まりそうだが、こう骨董攻めにあってはとても長く続きそうにない。얼마야? 하고 물었더니 물건 주인이 중국에서 가지고 돌아와 꼭 팔고 싶다고 하니까 싸게 해서 30엔으로 해주죠. 하고 말한다. 이 남자는 바보가 틀림없다. 학교 쪽은 어떻게든 무사히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골동품 공세를 받아서야 도저히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そのうち学校も嫌になった。ある日の晩、大町というところを散歩していたら、郵便局の隣にそばと書いて、下に東京と中を加えた看板があった。俺はそばが大好きである。東京におった時でもそば屋の前を通って
薬味の匂いを嗅ぐとどうしてものれんがくぐりたくなった。그러다가 학교도 싫어졌다. 어느 날 밤 오후마치라는 곳을 산책하고 있는데 우체국 옆에 메밀이라고 써놓고 밑에 도쿄라고 줄을 덧붙인 간판이 있었다. 나는 메밀을 아주 좋아한다. 도쿄에 있을 때도 메밀국수집 앞을 지나며 양념 냄새를 맡으면 꼭 포렴을 제치고 들어가고 싶어졌다. 今日までは数学と骨董でそばを忘れていたが、こうして看板を見るとストーリーができなくなる。ついでだから一杯食っていこうと思って上がり込んだ。오늘까지는 수학과 골동품으로 메밀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판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된다. 내친 김에 한 그릇 먹고 가려고 들어갔다. 見ると看板ほどでもない。東京と断る以上はもう少しきれいにしそうなものだが、東京を知らないのか金がないのかめっぽう汚い。畳は色が変わっておまけに砂でジャラジャラしている。壁はすすで真っ黒だ。보니 간판만큼은 아니다. 도쿄라고 네 권 이상은 좀 더 깨끗이 할 것 같은데 도쿄를 모르는 건지 돈이 없는 건지 대단히 더럽다. 타다미는 색이 변하고 게다가 모래로 거슬거슬하다. 벽은 그 이름으로 새카맣다. 天井はランプのゆえんでくすぼってるのみか、低くって思わず首を縮めるくらいだ。ただ、れいれいとそばの名前を書いて貼り付けた値段付けだけは全く新しい。何でも古いうちを買って2、3日前から開業したに違いなかろう。천장은 램프의 기름 연기로 그을렀을 뿐만이 아니라 낮아서 무심코 목을 움츠릴 정도다. 다만 번지르르하게 메밀에 메뉴를 써붙인 가격표만은 완전히 새 것이다. 여하튼 오래된 집을 사서 2, 3일 전부터 개업한 게 틀림없겠지. 値段付けの第一号に天ぷらとある。おい、天ぷらを持ってこい。と大きな声を出した。するとこの時まで隅の方に3人固まって何かつるつるチューチュー食ってた連中が等しく俺の方を見た。가격표 제1호에 튀김이 있다. 여기 튀김을 가져와. 라고 큰 소리를 냈다. 그러자 이때까지 구석 쪽에 3명이 엉겨 뭔가 후룩후룩 쭉쭉 먹고 있던 일당이 똑같이 내 쪽을 보았다. 部屋が暗いのでちょっと気がつかなかったが、顔を合わせるとみんな学校の生徒である。先方で挨拶をしたから俺も挨拶をした。その晩は久しぶりにそばを食ったのでうまかったから天ぷらを4杯平らげた。방 안이 어두워서 좀 눈치채지 못했는데 얼굴을 마주하니 모두 학교 학생이다. 저쪽이 인사를 해서 나도 인사를 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메밀국수를 먹었으니까 맛이 좋아서 튀김을 4그릇 먹어치웠다. 翌日、何の気もなく教場へ入ると、黒板一杯ぐらいな大きな字で、天ぷら先生と書いてある。俺の顔を見てみんなわーっと笑った。俺はバカバカしいから天ぷらを食っちゃおかしいかと聞いた。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 가득 찰 정도 되는 큰 글씨로 튀김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다. 내 얼굴을 보고 모두 와 하고 웃었다. 나는 어이없어서 튀김을 먹으면 웃음냐고 물었다. すると生徒の一人が、しかし4杯は過ぎるぞな、もし、と言った。4杯食おうが5杯食おうが、俺の銭で俺が食うのに文句があるもんか、と、さっさと講義を済まして控え所へ帰ってきた。그러자 학생 한 명이, 그러나 네 그릇은 지나치지 않나요, 나 모시? 하고 말했다. 4그릇을 먹든 5그릇을 먹든 내 돈으로 내가 먹는데 무슨 불만이야 하고
얼른 강의를 마치고 대기소로 돌아왔다. 10分経って次の教場へ出ると、一つ天ぷら4杯なり、ただし笑うべからず、と黒板に書いてある。さっきは別に腹も立たなかったが、今度は尺に触った。冗談も戸を過ごせばいたずらだ。焼き餅の黒焦げのようなもので誰も褒めてはない。10분 지나 다음 교실로 들어가니 하나 튀김 4그릇 단 웃지 말 것 이라고 칠판에 쓰여 있다. 아까는 별로 화도 안 났는데 이번엔 짜증이 났다. 농담도 저같이나 치면 장난질이다. 떡을 너무 구워 검게 탄 듯한 것으로 아무도 칭찬할 사람이 없다. 田舎者はこの呼吸がわからないからどこまで押していっても構わないという了見だろう。1時間歩くと見物する町もないような狭い都に住んで他に何にも芸がないから天ぷら事件を日露戦争のように触れ散らかすんだろう。哀れな奴らだ。좋은 놈은 이 호흡을 모르니까 어디까지 밀고 나가도 상관없다는 소견이겠지. 1시간 걸으면 구경할 동네도 없는 좁은 고장에 살면서 따로 아무런 재주가 없으니 튀김 사건을 러일전쟁처럼 버티는 거겠지. 가련한 놈들이다. 子供の時からこんなに教育されるから嫌にひねこびった植木鉢の楓見たような精進ができるんだ。無邪気なら一緒に笑ってもいいが、こりゃなんだ。子供のくせにおつに毒気を持ってる。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으니까 이상하게 되바라진 화분의 단풍 같은 쪼잔한 소인이 생겨나는 거다. 천진난만하면 같이 웃어도 되지만 이건 뭐냐? 어린이인 주제에 묘하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 俺は黙って天ぷらを消して、こんないたずらが面白いか？卑怯な冗談だ。君らは卑怯という意味を知ってるか？と言ったら、自分がしたことを笑われて怒るのが卑怯じゃろうがな、もし、と答えたやつがある。嫌なやつだ。나는 잠자코 튀김을 지우고 이런 장난이 재미있냐? 비겁한 농담이다. 너희들은 비겁하다는 뜻을 아느냐? 했더니 자기가 한 짓을 비웃으면 화내는 게 비겁한 거겠지? 나모시. 하고 대답한 녀석이 있다. 고약한 놈이다. わざわざ東京からこんなやつを教えに来たのかと思ったら情けなくなった。余計な減らず口を聞かないで勉強しろと言って授業を始めてしまった。それから次の教場へ出たら天ぷらを食うと減らず口が聞きたくなるものなりと書いてある。굳이 도쿄에서 이런 녀석을 가르치러 왔는가 생각했더니 한심해졌다.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 말고 공부해라 라며 수업을 시작해버렸다. 그러고서 다음 교실로 들어가니 튀김을 먹으면 억지를 부리고 싶어지는 법이다 라고 쓰여있다. どうも始末に負えない。あんまり腹が立ったからそんな生意気なやつは教えない。と言ってスタスタ帰ってきてやった。生徒は休みになって喜んだそうだ。こうなると学校より骨董の方がまだましだ。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건방진 놈은 가르치지 않겠어. 라며 불이 나게 돌아와 버렸다. 학생은 쉬게 되어 기뻐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보다 골동품 쪽이 그래도 낫다. 天ぷらそばも家へ帰って一晩寝たらそんなに癇癪に触らなくなった。学校へ出てみると生徒も出ている。なんだかわけがわからない。それから3日ばかりは無事であったが、4日目の晩に住田というところへ行って団子を食った。튀김 메밀국수도 집에 돌아와 하룻밤 자고 나니 그렇게 속이 상하지 않게 되었다. 학교에 나가보니 학생도 나와 있다. 뭔지 영문을 모르겠다.
그러고서 3일 정도는 무사했는데 4일째 밤에 스미타라는 곳에 가서 경단을 먹었다. このスミタというところは温泉のある町で、城下から汽車だと10分ばかり。歩いて30分で行かれる。料理屋も温泉宿も公園もある上に遊郭がある。俺の入った団子屋は遊郭の入り口にあって大変うまいという評判だから、温泉に行った帰りがけにちょっと食ってみた。이 스미타라는 곳은 온천이 있는 동네로 성 아래에서 기차로 10분쯤,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다. 음식점도 온천여관도 공원도 있는 데다가 유곽이 있다. 내가 들어간 경단 가게는 유곽 입구에 있는데 아주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온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깐 먹어봤다. 今度は生徒にも会わなかったから誰も知るまいと思って翌日学校へ行って1時間目の教場へ入ると、団子2皿7,000と書いてある。実際俺は2皿食って7,000払った。どうも厄介なやつらだ。이번에는 학생도 만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첫째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니 경단 2접시 7전이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나는 2접시 먹고 7전을 지불했다. 영 귀찮은 놈들이다. 2時間目にもきっと何かあると思うと、遊郭の団子うまいうまいと書いてある。呆れかえたやつらだ。団子がそれで済んだと思ったら、今度は赤手ぬぐいというのが評判になった。둘째 시간에도 분명 뭔가 있겠다고 생각했더니 유곽의 경단 맛이 좋아 좋아 라고 쓰여 있다. 기도 안 찬 놈들이다. 경단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빨간 수건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었다. 何のことだと思ったらつまらない来歴だ。俺はここへ来てから毎日住田の温泉へ行くことに決めている。他のところは何を見ても東京の足元にも及ばないが、温泉だけは立派なものだ。무슨 말인가 했더니 시시한 내력이다. 나는 여기에 오고 나서 매일 스미타 온천에 가기로 결심했다. 다른 곳은 무엇을 봐도 도쿄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나 온천만은 훌륭하다. せっかく来たものだから毎日入ってやろうという気で晩飯前に運動肩が出かける。ところが行くときは必ず西洋手ぬぐいの大きなやつをぶら下げていく。この手ぬぐいが湯に染まった上へ赤い島が流れ出したので、ちょっと見ると紅色に見える。모처럼 왔으니 매일 하겠다는 요량으로 저녁 식사 전에 운동 겸 나간다. 그런데 갈 때는 반드시 서양 수건 큰 놈을 들고 간다. 이 수건이 탕물에 물든 데다 붉은 줄무늬가 흘러나와서 언뜻 보면 붉은 빛으로 보인다. 俺はこの手ぬぐいを行きも帰りも汽車に乗っても歩いても常にぶら下げている。それで生徒が俺のことを赤手ぬぐい赤手ぬぐいと言うんだそうだ。どうも狭い土地に住んでるとうるさいものだ。나는 이 수건을 갈 때도 돌아올 때도 기차를 타도 걸어도 항상 들고 있다. 그래서 학생이 나를 빨간 수건이라고 한단다. 참으로 좁은 땅에 사니 성가시기도 하다. まだある。温泉は3階の新築で、上等は浴衣を貸して流しをつけて8,000で済む。その上に女が天目へ茶を乗せて出す。俺はいつでも上等へ入った。すると40円の月給で毎日上等へ入るのは贅沢だと言い出した。余計なお世話だ。と言った。온천은 3층 신축으로 상급은浴衣를 빌려주고 씻어주고 8전이면 된다. 게다가 여자가 찻잔에 차를 올려서 낸다.
나는 언제나 상급에 들어갔다. 그러자 40엔의 월급으로 매일 상급에 들어가는 것은 사치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참견이다. 마다ある。유튜브は見影石を畳み上げて15畳敷ぐらいの広さに仕切ってある。大抵は13、4人使ってるが、たまには誰もいないことがある。と言った。욕탕은 화강암을 쌓아 올려 다다미 15장 정도의 넓이로 칸막이 했다. 대에게는 10서너 명이 들어가 있는데 가끔은 아무도 없을 때가 있다. 深さは立って土のあたりまであるから運動のために湯の中を泳ぐのはなかなか愉快だ。俺は人のいないのを見すましては15畳の湯壺を泳ぎ回って喜んでいった。 깊이는 서서 젖가슴언저리까지 있으니 운동을 위해 탕속을 헤엄치는 것은 꽤 유쾌한 일이다. 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다미 15장의 욕탕을 헤엄쳐 다니며 기뻐하고 있었다. ところがある日3階から威勢よく降りて今日も泳げるかなと弱路口を覗いてみると大きな札へ黒々と湯の中で泳ぐべからずと書いて貼り付けてある。湯の中で泳ぐものはあまりあるまいからこの貼り札は俺のために特別に新調したのかもしれない。 그런데 어느 날 3층에서 미세 좋게 내려와서 오늘도 수영할 수 있을까 하고 입구를 들여다보니 큰 배 검게 탕 속에서 헤엄치지 말 것이라고 써서 붙여놓았다. 탕 속에서 헤엄치는 자는 별로 없을 테니 이 팻말은 나 때문에 특별히 새로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俺はそれから泳ぐのは断念した。泳ぐのは断念したが学校へ出てみると例の通り黒板に湯の中で泳ぐべからずと書いてあるには驚いた。なんだか生徒全体が俺一人を探偵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た。くさくさした。 나는 그러고서 수영은 단념했다. 수영은 단념했지만 학교에 나와보니 여느 때처럼 칠판에 탕 속에서 헤엄치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다. 무언가 학생 전체가 나 하나를 탐정하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속이 뒤틀렸다. 生徒が何を言ったってやろうと思ったことをやめるような俺ではないが、なんでこんな狭苦しい鼻の先が使えるようなところへ来たのかと思うと情けなくなった。それで家へ帰ると相変わらず骨董攻めである。 학생이 무슨 말을 해도 하려고 했던 일을 그만둘라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비좁은 코끝이 막히는 듯한 곳에 왔는가 생각하니 한심해졌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골동공세다.